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12월 하고도 벌써 2일이네요. 그죠? 참 날짜가 빠르게 가기도 합니다.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12월 달에 올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약간의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약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다지 큰 어려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그죠? 몸 튼튼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차트가 종합주가 지수도 아니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보이시죠? 셀트리온인데 지금 현재 차트도 아니고 언제 거냐니까 10월 13일 현재입니다. 10월 13일 현재의 셀트리온입니다. 왜 보여주냐 하면은 셀트리온의 주가를 통해 가지고 일목균형표 상으로 주가와 구름과의 관계를 한 번 더 복습한 의미에서 쭉 살펴본다면 셀트리온의 주가를 통해서 코스피나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의 주가 움직임도 덩달아서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셀트리온의 지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셀트리온 10월 13일 이후에 셀트리온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 전에 10월 13일 현재 셀트리온은 어떤 상태였느냐. 이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이때 구름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 전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기준선과 전환선에 꺾였고, 그리고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드디어 구름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후행스팬도 이미 캔들 밑으로 내려온 상태였죠. 그죠? 이제는 그 전까지는 구름 위에 있다가 구름 밑으로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깝깝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죠? 떨어지고 반등했습니다만은 기준선에 걸렸고, 또 떨어지고 반등해서나 기준선에 또 걸렸고, 기준선의 저항을 억지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구름 저항에 걸렸고, 다시 밀렸고, 또 기준선에 걸렸고, 또 밀렸고, 반등하다가 구름에 걸렸고, 계속 기준선과 구름의 저항을 받으면서 막가반 하락세만이 끝없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종목은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이었습니까?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바닥이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에 불과하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이때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다시 한번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빨리 팔고, 그죠? 일단은 반등해서 추세가 다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내가 어디서 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 종목은 쳐다보지 말라. 물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주가가 언제쯤 반등할까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죠? 이랬던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전환선이 반등하고요. 보이십니까? 드디어 그 막강하던 기준선의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올라가다가 아마 구름에 걸려서 저항을 받을 거야. 그죠? 구름에 걸려서 저항을 받을 거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반등 하다가 다시 구름에 걸리네요. 그죠?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으쌰 올라가 보자. 자, 이번에는 구름에 이제 상단에 걸리고, 상단과 하단에 구름에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은 구름의 저항에 걸립니다. 구름의 저항을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걸리고 저항하고 밀리고 상당히 깝깝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그다지 두텁지도 않은데 이 두터운 구름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깝깝하게 움직이다가 드디어 구름을 넘어서면서 주가가 빵 뜁니다. 그죠? 내가 이때 사고 싶더라.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죠? 이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사면 되느냐? 기준선을 넘었을 때 어떻게 하죠? 타진 매수. 그죠? 타진 매수. 일부하고. 타진 매수란 말은 뭡니까? 일부 매수하고 보고 있다가 구름을 넘었을 때, 그죠? 구름을 넘었을 때 이때 올인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못 샀다 그러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올 때
계속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근처까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다시 가는 과정, 구름과의 소위 뭡니까 이격을 늘렸다가 좁혔다가 늘렸다가 좁혔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하락세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죠? 구름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좁히고 다시 벌어지면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고 다시 구름의 장을 받고 또 밀려나고 또 좁히고 밀려나면서 구름과의 간격을 늘어났다가 좁혔다가 늘어났다가 좁혔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때 매수하는 것이 정답이긴 합니다만은 이때 매수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죠. 그죠? 다시 조정을 받으면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나면 그때 사면 됩니다. 볼까요? 이때 당장 이날 그 다음날 보면은 그 다음날 다시 음성이 나타나면서 이날 안 산 것보다는 이날 사기 차라리 낫잖아, 그죠? 그리고 보다시피 다시 구름의 저항을 좁히는 과정이 조금씩 답답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빵 뜹니다. 다시 조정을 보이고, 그죠? 따라서 이제는 얘가 우리가 예상하기로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일 때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로 어디까지 조정을 보일 거냐, 뭐 예를 들어서 한 기준선 근처까지는 오면 다행이겠지. 만약에 기준선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구름의 저항 지지를 받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현재로 봐서 그 예상대로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으로선 얘가 밀려봤자 이제 기준선 지지를 받겠지. 또 더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뭡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겠지.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상승 이격을 좁히고 상승 이격을 좁히고 하면서 기준선이 그리고 구름이 각각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겼을 때 매수하는데 기준선의 지지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거, 아니면은 좀 더 밀리면 일부 매수하고 또 구름이 선 내려오면 또 더 사고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현재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그죠?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상승, 하락,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구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야기 왜 하노? 뭐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코스피 지수 똑같이 예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코스피입니다. 구름이 더 내려간 다음에 구름 저항을 받았고 다시 구름 저항을 받고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기준선 저항을 받았고 올라가다가 기준선을 뚫었습니다만은 구름의 저항을 받고 내려올 때 기준선의 지지를 받았죠, 그죠? 그러다가 구름을 넘어서는데 구름을 넘어서면 바로 순식간에 넘어선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소간 답답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조정을 받고 구름 근처까지 이격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되는 간에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구름과의 간격을 벌렸다가 좁혔다가 벌렸다가 좁혔다가 벌렸다가 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와 관련되는 종목들 여러분들 또는 뭐 ELS, ETF 이런 걸 거래하신다 그러면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그래서 기준선 위에 있을 때마다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충분히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코스피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없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구름 안에 있죠. 어떻게 될까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구름 밖으로 빵 고개를 내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어지리라 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들이 그죠? 전에 비해서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바람에 상당히 골치 아팠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율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 절하되는 바람에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환율이 어디까지 1360원까지 오르면서 1300원대 위에서 계속 오르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환율이 상승세였으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세 그죠 매도가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랬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보이십니까? 기준선 무너뜨리고 그리고 구름의 저항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단의 지지를 받고 하단의 지지를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구름의 저항을 받고 드디어 구름 밖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뭡니까? 구름 아래 쪽이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떨어지는 쪽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원화가 평가절 상이라는 이야기고요. 원화가 강세라는 이야기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사라졌죠. 환율로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7만 원 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외국 개인들 열심히 팔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오히려 왕창 샀죠, 그죠? 뭐 걔들이 갑자기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됐느냐 하루아침에 그것보다는 환율이 아무래도 작용을 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태도가 그죠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죠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 구름 위에서 놀다가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이유 아시죠, 그죠? 뭡니까? 미국의 금리가 그죠? 달러 금리가 어제 FOMC 의장이었던 제롬 파월이 간담회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주 긴축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건 하는 이야기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미국의 달러 금리가 간밤에 국제 금리가 한 10포인트 이상 그죠? 왕창 떨어졌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달러 금리 올리는 거 끝났다. 기준금리 올리는 거 끝났다가 되면서 달러 금리가 급등세에서 그 달러 인덱스도 상승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하락세로 바뀌었고요. 그것이 차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기준선 무너뜨리더니 기준선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구름 밖으로 나왔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면은 구름과의 간격을 벌어지면서 반등하고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면 뭡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가 절상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매도할 이유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차트가 조금 망가져서 외국 종목들을 보여드리지 못해 해외 시장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달러 이게 우리나라 나스닥 지수입니다. 달러가 아니고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스닥 Q 어떻습니까? 구름바가 나왔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구름바가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름 밖에 나왔을 때의 움직임도 나스닥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구름 밖에 나오고 조정을 받고 구름 밖에 나오고 조정을 받고 조정받고 이러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Yes. 그죠? 이더리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구름 밖에 나온 이후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되니까 조정을 보이면 좋은 거고 그죠? 기준선 위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간다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아까 우리 뭡니까? 셀트리온은 봤는데 그죠? 삼성전자도 볼까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산다. 왜 사노? 가들이 돌았나? 왜 돌았겠습니까? 구름 위잖아. 그죠? 구름 위죠. 구름 위니까 외국인의 상승세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아차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차 여전히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죠? 조정을 보이면 좋은 거고 기준선 위에서 구름 위에서 이렇게 될 때마다 꾸준하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이닉스 구름 위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2차전지 여러분들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깝깝한 모습이 이어질 거다. 지금 LG엔솔인데요. LG엔솔 기준선 잘 못 넘기고 오히려 지난주에 다시 금요일날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얘가 앞으로 상승세를 보이려면 시장이 상승세니까 얘가 상승세를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필요합니까?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인고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고통과 참을 고자와 인고, 그러니까 참고 괴로운 날인데 이런 기간 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의 구름을 넘기기 위해서 상승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LG엔솔을 그러느냐? LG화학은 안 그런가요? 똑같죠, 그죠? LG화학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구름을 바로 팍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못 넘기고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안 가고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 똑같죠. 그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어떻습니까? 구름에서 나갔다가 저항을 받고 버벅거리다가 드디어 이제 구름 밖으로 나올라 했으니까 얘는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에코프로 BM은 이제는 좀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러면서 서서히 구름 밖에 해양이 빛나는, 그죠? 해가 빛나는 해양 오래간만에 그려볼까요? 해님이 빵긋 웃는 구름 밖으로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을 살펴본다면 내가 이놈의 종목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빨리 미련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될 건지 카카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데 카카오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카카오는 예전에 언제 이때부터 진적의 미련을 버리고 잊었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때까지 그야말로 이게 진짜 인고야. 이게 진짜 인고야. 정말로 고통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면 이제는 그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이 시대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 넘겼고 구름 밖으로 나왔죠. 드디어 나왔죠. 후행스팬이 캔들의 구름에 걸린 약간 모습이니까 약간 이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또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나타나긴 하겠으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추세를 망가뜨리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는요. 구름 밖으로 날락말락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 전까지의 조정은 하락은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장보다는 또 구름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역시 버벅거리는 시간이 역시 또 필요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구름 밑에 있는지 구름 위에 있는지 구름 안에 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원리에 따라서 셀티론의 예를 본다면 그죠? 본다면 이놈의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볼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해외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뭡니까? 테슬라나요? 테슬라 어떻게 될까요? 구름을 너무 설락말락 하고 있죠. 그죠? 구름만 넘기면 다시 상승세에 이어질 텐데 만약에 이 놈을 마지막 저항마저 못 뚫고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렇게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그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복석겸에서 주가와 구름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 달러 대 원화 환율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